자, 지금부터 이제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 영문에서 종목 발굴을 할 때 내가 너한테 지난번에 이 스텝 3에서 배우는 급등주 매수 신호에서 발굴되는 여기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면 된다고 했는데 급등주 매수 신호부터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인핸스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급등주하고 투자 위험 종목을 두 개를 만들어 놔서 쓰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분석 내용은 사실 지난 시간에 내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려놨던 거지 이쪽에. 그래서 종목 발굴 2021년 7월 16일자 금요일날 이쪽을 이제 다 보고 이 세 개의 탭을 다 확인을 했던 거지. 이 세 개의 탭과 나머지 이 급등 가능, 오전 급등 가능,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1차 스텝 1에서 배우는 저평가 매수, 그 다음에 우상향 매수, 이 두 개가 스텝 1에서 배운다고 했고, 이 시그널 1, 2, 3, 4를 스텝 2에서 배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그래서 다 봤더니, 살만한 종목이 안 보였던 거지. 살만한 종목이 안 보였어. 이럴 때, 이 이후 과정은, 그래도 사고 싶어. 그래도 사고 싶을 때는 이 전비등락이라는 게 있어. 전비등락. 그래서 전비등락을 열면 오늘날짜 기준으로 상승률이 기준이 돼서 이 전체로 놓고 보면 상한가를 친 종목부터 위에서부터 쭉 나온다고.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보이면 제일 위에서부터 보는 거야. 제일 위에 상한가 친 종목부터. 그럼 일진 전기를 이제 보는 거지. 상한가를 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진 전기를 봤더니 1,000원대부터 7,000원까지 지금 7배 상승한 종목이야.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 살래? 나는 4배까지만 보잖아. 일단 매수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10배도 갈 수 있겠지만 안 한다는 거지. 물론 나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또 상한가를 치면 보통 급등락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이 4배가 넘는 이런 구간이 돼도 지금 5배가 넘는 구간인데 사실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물을 타서라도 먹고 나오고 또 먹고 나오고 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이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룰은 고점 기준으로 뭐 이렇게 저항선 돌파한 이후에 한 저점 기준으로 한 4배 정도까지만 진입을 해서 요 정도까지만 먹고 나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지, 기존에. 그러다가 최근에는 고점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 고점이 확인될 때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고점이 나오면 이 차트가 밀리더라도 이 반등에서 나는 나올 자신이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름 테마주기 때문에 여름 전력난 테마주인 거잖아.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원전 때문에 또 가고 있는 것도 있겠지. 사실상 아직 외인들이 나간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 어떻게 보는지 차트 보는 법은 요 정도로 일진전기.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OIM은 어제 이제 분석했고, 광진 윈텍을 잠깐 보면, 저점 기준으로 4배가 오르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급등락을 한다는 거야, 급등락을. 이렇게. 그래서 나는, 충분히 나올 확률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어도 이후에 또 급등락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근데 지금은 4배 이상 오른 종목은 안 하겠다라는 룰이 이 전비등락에는 무조건 적용되는 거지. 이쪽 전비등락에는. 근데 지금은 오늘 시점 기준으로 지금은 이 급등 가능 이쪽 우리가 만든 이
여기에서 나온 종목들은 한 번쯤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 거지. 아, 이 정도면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직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옴니 시스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얘도 저점 기준으로 지금 한 4배가 아직은 안 뛰었지.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좀 더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아직 4배는 안 갔으니까. 그러면 경기정선 돌파는 확실할 거고, 역대 차트로 가서 저점은 여기고 최고가는 여긴데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로 쏴야 되니까 얘를 분석하면 되고, 여기 이 고점 기준으로 얘가 돌파를 한 거네. 얘가 이쪽에서 그러면서 경기정선 돌파를 한 거고, 그러면 이날을 기준으로 4배는 오를 것 같은데 하반기가 얘가 괜찮았냐? 하반기 해도 되려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금 이제 7년째인데 7년 중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반기에 하향 차트를 그려버렸잖아. 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조금씩 감이 올 거야. 이런 종목은 지금이 피크 아닐까?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굳이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지. 만약에 이 종목이 실적도 괜찮다면, 실적이 괜찮다면, 얘는 지금 적자잖아, 분기가? 그럼 무조건 퇴출이잖아,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걸 여는 순간 적자다 그럼 무조건 버리잖아, 나 같은 경우에. 근데 나는 이제 옴니 시스템이 이미 적자인 종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위치에서는 건들지 않겠다.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4배가 안 올랐지만 적자라서 못하는 거지, 이 종목은. 그래서 한 종목 한 종목을 최대한 빨리 이렇게 스캔해서 보려고 하는 거야. 에코프로 H도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항상 재물을 먼저 보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 신규주라서 이 종목을 지금 해도 될까? 그러면 외인이 스윙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갔네. 완전 미추지 사실. 괜찮다면 얘네들이 사면서 올랐을 거고, 어쩌면 오늘이 이제 단기 고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만원부터 시작해서 24만원 이상 올랐으니까 2배는 이제 올라간 거고, 그지? 신규주가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이 정도면 아직은, 얘는 좀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분석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얘는 지금은 버려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시총이 7천억이 넘어갔네. 버려야 되는 이유가 외국인 수급 하나 때문이에요? 지금은 결정적인 게 제일 결정적인 제일 결정적인 거는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없으니까. 수급도 이게 많이 판 건 아니야. 지금 4만 주, 3, 4만 주 판 건가? 그닥 많이 판 건 아닌데 굳이 외인이 파는데 내가 지금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지. 근데 이 봉이 워낙 괜찮은 봉이라서, 이 봉이 워낙 괜찮은 봉이고 지금 이제 갭상까지 나왔잖아. 그래서 차트는 굉장히 이쁜 차트거든 지금. 그러면 저점 기준으로 4배도 충분히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에코 일단은 재무가 전혀 없잖아. 지금 오늘 시점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재무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아. 지금 이 에코프로 HN 이 종목은 한쪽에다가 잠깐 메모만 해놓을까? 이거는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에코프로 HN 이 종목은 신규주 괜찮더라. 차트는 괜찮더라. 기술적 분석은 괜찮아. 근데 심리적 분석이 내가 보기에는 영 꽝인 거지. 그러면
이 이후에 이 외인과 맞먹는 거는 기관이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기관이 샀어? 기관도 쌍매도네?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분석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 이 IPO 이제 기업 분석 들어가서 이게 뭐 어느 회사고 막 이제 봐야 되잖아. 그 이후에는. 근데 굳이 거기까지 해줄 만한 종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쌍매수를 한다면 모를까. 이 종목과 내가 이제 비교를 해줄 만한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인 거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사잖아, 매수. 그지? 또 샀잖아. 굉장히 이제 쫙 뻗어가면서 요봉과 이제 아까 비슷한 거고 지금 위치는 요 정도 봉인 거지. 그지?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그 대조가 종목은 되네, 아까 그거랑. 외인이 계속 물량을 갖고 있는.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이 계속 산 거지. 상장한 이후로 계속 기관은 샀고 지금 약간 이제 눌리긴 했지만 다시 이제 얘가 가만히 멀뚱멀뚱만 있어도 외인이 계속 사니까 얘도 이제 산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 SKIT도. 그러면 무조건 뭐 역대 최고가는 경신할 거고 두 배는 무난하게 날아갈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인 거지. 근데 지금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분석할 만하지. 더 추가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왜?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샀으니까. 그러면 나도 이제 사고 싶은 거지. 근데 에코프로 2000,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둘 다 팔아버리면 굳이 뭐 기관도 안 좋다고 하고 외인도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능력이 뭐 월등한 것도 아니고 뭐 그 정보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얘네 정보력이 나보다는 나을 테니까 여기서 더 이상 분석을 할 가치가 없는 거지. 내 시간을 이렇게 공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일단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AD 칩스. 참 안타까운 종목이지. 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종목. 연간 보면 6보유율이 이제 빵이니까 증자 들어가겠지. 볼 필요도 없는 거면? 당연하지. 이런 종목은 뭐 굳이 차트가 아무리 이뻐도 꼭 보이지. YTN 같은 경우에는 1000원부터 5000원까지 이미 5배가 날라갔어. 그리고 지금 뭐 외인 나가고 있어서 이런 종목은 바로 차트에서 버리지. 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분석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막 상한가 막 치려고 해. 막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고점에서 놀고 있어. 그러면 굳이 이런 차트면은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괜찮은데 외인이 확 나갔어. 이거는 스윙 트레이더들이 이 고점에서 많이 팔았겠거니 나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 투자자들은 여전히 포지셔닝을 가지고 좀 더 가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애들을 이제 재물을 보지. 보통 재물을 봤더니 적자에 유보율이 마이너스 살벌한 마이너스를 이제 유보율은 200% 정도. 한 번 더 적자 나오면 끝나겠지. 유보율도 뭐. 그러면 또 증자에 들어갈 거고. 굳이. YJM 게임 800원. 동전 보이면 바로 버리고. 분석을 안 해. SCD는 뭐 계속 나오는 종목인데 얘가 500원 버리고. 인스코비 차트는 이제 올라오는 차트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뭐 안 봐도
적자가 심하다는 거고, 유보율은 이미 여기서 끝장났고, 이런 애는 이제 망할 가능성이 이제 간당간당해지는 거지. 굳이. 이런 애들이 위험한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 내려갔잖아. 지금 이 회사에 돈이 없는데,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한 흔적이 지금 안 보이네.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버려야지. AMP도 차트를 보면 감자가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이 재무가, 이 재무에 이 유보율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상 이제 분기로 좀 보면 이 유보율 쪽 여기서 이제 확 줄어들잖아. 그러면서 3Q 정도에서 갑자기 늘어나잖아. 200%로. 그러면 2020년 4Q 얘가 2020년 4Q 정도에 3Q에서 감자를 때려버리니까 4Q에 이제 유보율이 올라오는 거라고. 감자를 해서. 감자라면 유보율이 올라간다는 게 원래 그래요? 그 부분 계산이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때리든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때리든지 그래도 안 되면 이 회사를 살려내야 되잖아. 그러면은 운용자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총 주식수를 줄여버리면 총 주식수를 감자를 때려버리면 운용자금을 이제 그런 식으로 마련을 하겠다. 전체 시총이 이제 확 날아가는 거지 뭐. 다 날아가 버리고. 내가 살기 위한 발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이 감자가. 살아남기 위한 발악이다. 감자라는 운용자금이 생겨요? 그게 어떻게 그치. 계산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감자 이후에 유상증자까지 했지. 유상증자는 뭐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돈이 들어오는 것 대신에 감자는 주식수를 줄여버리잖아. 그지? 그러면 주식수가 줄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 지금은 이런 거 공부할 시간은 아니긴 하지만. 감자 주식수가 줄어. 그것만을 위해서 감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조금 있다가. 지금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감자는 내가 그림 하나 그려준 거 있잖아. 그림 하나. 초고가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나 본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이 상장하는 거하고 퇴출되는 거하고 PC가 너무 느리다. 상장을 하는 거는 여기다 그려놨고 사실 이제 퇴출이 되기 이 상패라는 개념을 이 상패되기 바로 직전 단계에 행하는 이 감자 상패 직전에 마지막 발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거의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내가 적자 전환을 했어. 그러면 병에 걸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감기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분기적자. 내가 암에 걸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암에 걸리면은 뭐 거의 100%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 거지. 다시 살아날. 그지? 말기는 아니었어. 운 좋게. 아니면 말기 암 환자야.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인공호흡기를 막 펌프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어디 물 좋고 산 좋고 뭐 이런 데를 좀 찾아다니려고 하고 뭐 기수련을 한다든지 뭔가 이제 또 다른 방법을 막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그거를 기업에 비유를 하면 감자라는 거지. 감자. 굉장히 위험한. 감자가 눈에 띈다 그러면 일반 개미는 이 종목을 안 하는 게 좋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 감자가 보이면 무조건 안 하려고 노력을 해. 얘는 이 이후에 흑자가 보여도 최소 3년 이상은 무조건 안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이후에 또 유상증자가 보여? 이거 100% 주주배정 유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은 뭘 보고 주주배정 유증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 때문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했다면 꽁돈 들어오는 개념이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상한가로 날아가 버리거든. 근데 이제 주식수를 확 늘리는 일반 개미들한테 이 주식을 떠넘기면서 그런 개념의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파락 음봉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공시를 보나마나 공시를 보면 실제로 이쪽이지. 유상증자 구주주 배정 써있지. 예.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버린 거야. 안 봐도 뻔하다는 거지 이런 거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할 때 최악이라고 했잖아 이거. 주주 배정 유상증자. 기업을 운영하면서 아는 지인이 이제 나한테 투자할 지인이 한 명도 없는 거고 사실 은행에서도 안 주는 거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지. 주주들한테 구걸하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도 투자 대상에서는 배제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도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비추. 사마 네트워크스.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원. 네. 그래서 5배 넘게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하락했는데, 보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에서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점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여기지. 네. 그지? 여기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흔적이 있지. 그러면 내가, 이 이후에는 오를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이해됐어? 네. 하락을 멈추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갈까 말까 좀 고민을 했겠지. 아니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하나를 더 그리고 이쪽 눌림목이라고 생각되는 얘에서 한 3,530원 정도에서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든지, 내가 여기서 사서 물렸더라도 내가 얘기하는 한 달짜리 있잖아. 한 달.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여기서부터 여기야. 이제 쭉 내리면 여기가 나오고, 네. 그 이후로 쭉 내려주면 이 봉이 나오는 거지. 근데 안정적인 봉은 항상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 봉이니까 없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나왔어.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올라가고 이쪽에서 이제 얘 위로 올라갈 것처럼 이제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아니면 이 다음에도 이렇게 그렸을 때 지지를 해주고 다시 양봉이 좀 세게 나왔으니까 이 이후에 또 날아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에서 물릴 수가 있다고. 물리게 되면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제 사면 되냐, 더 사면 되냐. 이 회사가 안 망한다는 가정만 있다면 그런 게 가능해지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 이 종목은 뭐 이런 분석을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기본적 분석에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적자가 보인다 그러면은 뭐 유보율이 많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제 다 필요 없어지는 거야. 그냥 싹 잡주 우량주가 아니다. 언제까지 적자 날지를 이제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은 이런 식의 분석을 쭉 해서 이제 2개 정도 남은 3개 남았나? 3개 정도 더 분석을 하죠. 키다리 스터디오는 아까 했고 어제 이제 그젠가 했고 나노 CMS 이 종목을 잠깐 보면 신규주네 이렇게 쭉 그죠? 92분밖에 없으니까 외인이 쭉 사네.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기관은 또 파네. 그러면 또 까리해지는 거잖아. 그지? 기관은 사실 장 시작과 동시에 지금 33,000원이면 11,500원에 이제 얘가 공시를 했다는 거잖아. 공모를 했다는 거고. 11,500원이면 11,500원 대비 한 20, 30% 위에서 지금 저점이 형성돼 있고 저점이 지금 왼쪽에가 있으니까 한 달, 2달, 3달 3개월짜리는 이미 지나서 실적이 나왔을 거고 분기 실적이라도 하나 나왔을 거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9 뭐 더 이상 분석할 이유가 안 보이네. 적자 보이면 무조건 버린다. 한국주간 같은 경우에는 800원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사마알루미늄 얘는 2,500원 17,000원 한 7배? 5배로 뭐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고 버리면 돼. 휴비스 그러니까 내가 찾는 위치만 내가 찾는 종목이냐 아니냐. 휴비스 3,000원에서 13,000원 3, 4, 12 이미 올라갔는데 이제 12,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지금은 또 11,000원 됐고 그러면 이제 할만도 하잖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재무추이를 보는 거라고. 그러면 분기 기준으로 5개니까 만족하고 이제 근데 유보율을 봤더니 만족을 못하는 거지. 이해됐지? 유보율은 최소 300% 이상. 그 300%도 성장주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우량주잖아. 그지? 3%, 4%, 14% 우량주잖아 아직. 성장주라고 보기엔 어렵지. 그러면 이 종목은 유보율 미달로 버리려고 하는 거지. 근데 뭐 연간 봤더니 바로 적자 나와버리네. 버려야지. 그래서 종목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위에서부터 지금 휴베스까지 봤는데 한 종목도 안 보이잖아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고 얘도 감자 보이네. 밑에 여기 이런 종목은 이제 더 이상 바로 버리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감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공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사실 감자를 공부를 뭘 해. 어차피 보자마자 버리는데. 그러니까 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닌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딱 보여. 차트랑 막 내려가는데. 그러면 더 이상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왜? 관심 없으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돈 없는 기업이 하는 거지. 돈 많은 기업이 하질 않거든. 기준은 그거지.
내 돈을 뜯어가는 그런 기업에는, 내 돈을 더 뜯어가려고 하는 기업에는 내가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얘도 보면 400원이 보이네? 400원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얘를 왜 버려? 그럼 적자인 거야. 그냥 볼 필요도 없이. 적자니까 400원 이런 게 보이는 거거든.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여기 또 감자 아니면은 유중을 또 때렸겠네.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동전주를 바로 넘어가는지 이제 좀 캐치가 되지. 뭐 적자가 뻔하다. 보나마나 적자다. 보나마나. 아니면 내가 또 보는 것 중에 매출이 10% 미만으로만 줄어야 되잖아. 근데 매출이 급격한 하락을 가져간 거지. 그래서 동전주로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 이런 대기업의 어떤 물건을 납품하던 업체가 그 삼성전자에서 아웃돼 버리는 그런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되면 이제 동전주로 가버리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나 같은 경우에는 한 6, 7%까지는 하는 거지, 이렇게. 왜냐하면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거는 고점이 기준이야. 그래서 고점 기준, 고점이 10%거든. 그러려면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고점이, 그럼 내가 이제 막, 너무 사고 싶어. 그러면 더 분석을 하는 거지. 지금 이제 한 30분 됐으니까 한번 끊고, 그래서